영상 첨삭하겠습니다. 학생은 해당 논제의 설명을 먼저 찾아서 들으신 뒤 이 첨삭을 들으시기 바라겠고, 첨삭은 기본적으로 편집을 하지 않아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세대학교 2014학년도 논술 인문계열 답안지 첨삭하겠습니다. 동탄지역 학생의 답안지이고, 일단 이 답안지에 있어서는 연세대에서 출제한 3개 제시문의 차별화를 다소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시문의 배치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공감이 아예 결여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일방성에 머물고 있고, 세 번째는 공감의 상호과정,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공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2번과 3번이 묶이게 되겠지만은 결국 2번과 3번에도 차별성이 있다는 이러한 계단식 구성을 명확히 하셔야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대에서 3개 제시문이 출제된 경우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2+1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당연히 감점이 될 것입니다. 각 제시문의 차별화에 주의를 기울여서 면밀하게 논제를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따라서 계단식 구성에 눈여겨보라, 이것이 1번에 대한 총체적인 총론이 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개별 제시문의 내용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그것의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B 정도부터 시작하는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답안 전체의 구성을 보게 된다면 가 그리고 나 그리고 가나에 대해서 다를 토대로 이렇게 비교하는 전개를 하고 있고, 예시 답안에서는 다를 먼저 도입한 뒤 가나를 소개하면서 비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은 별 차이점이 없을 것입니다. 가의 첫 문장에서 학생께서 아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태인 학살한 책임자이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했는데, 가급적이면 첫 문장에 이렇게 명쾌한 주제를 담아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가에서 아히만은 편향된 국가주의에 매몰되면서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담고 난 뒤, 즉 줄거리보다는 주제문을 먼저 배치한 뒤 나머지 제시문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것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형식으로 전개를 해주는 것이 답안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국가명령에 따랐을 뿐이고 이것이 임무였기 때문에 유태인을 학살했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거대한 조직의 부품으로 전락하면서 공감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런 식의 자기 멘트를 덧붙여서 명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스스로가 맡은 일은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자신이 주의한 비인간적 학살에 대한 유태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다. 그는 그저 상부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반면 나의 시적 화자는 포스터에 갇힌 비둘기 상황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이 공감이 바로 일방성이란 부분을 좀 더 지적을 해줬으면 명확한 답이 됐을 것입니다. 시적 화자는 과거에 비둘기가 누렸던 자유와 현재 비둘기의 답답한 상황을 비교한다. 비둘기는 원래 하늘을 마음껏 날았지만 지금 포스터 안에 갇혀 스스로의 몸을 찢으려고 하거나 불태우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시적 화자는 그러한 비둘기 상황에 공감하고 심리를 표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 공감은 일방향성에 머물러 있다. 화자는 포스터의 비둘기에서 현실의 자기를 되돌아보지만 이는 상호간의 소통으로 확장되지는 못한다. 비둘기는 포스터 속에서 이미 박제로 굳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의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다에서 아킬레우스는 결과적으로 아히만이 유태인을 학살한 것처럼 리칸을 죽인다 하지만 아히만과는 차이가 있다. 역시 첫 문장에 이렇게 단순한 줄거리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줄거리보다는 아킬레우스와 리카에는 공감의 상호성을 토대로 해서 공감적 소통을 하고 있다. 공감이 소통의 토대가 되는 상호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제를 정리한 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아히만은 그가 유태인 학살했다는 사실을 그 임무이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공감하지 못한다. 아킬레우스는 리카온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듣고 아킬레우스 본인 또한 다른 사람처럼, 그리고 지금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리카온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인정한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는 리카온에게 공감, 즉 상호 공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감의 태도에 있어서 나의 시적 화자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린 2+1의 이러한 재심은 파악인데, 그러지 마시고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는 있지만 공감의 상호성에 있어서 결국 궁극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아킬레우스는 결과적으로는 리카온을 죽이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두려움에 공감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으며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 상대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상대의 죽음에 대해서 결국 군인의 필연적인 운명인 죽음이라는 공감을 나누게 된다는 그러한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포스터의 비둘기는 상대에게 공감을 줄 뿐 그 공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은 변화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방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조금 더 면밀한 비교 분석이 요구됐다. 이렇게 1번 답안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보는 점수는 B+ 정도 이렇게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소 분량이 부족한 상태로 답안지가 도달을 했고, 따라서 어려운 논제일수록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잘 쓴 학생인데 후반부에서 아마 자신이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그것을 매듭하는 그러한 내용을 더 덧붙이지 못했다, 이런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부에서 일반적인 논의 전개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 속에서 조금 더 한 가지 정도 논의를 더 끌어냈다면 충분히 답안을 더 채울 수 있었을 것이고, 연세대 2번 천자분량의 경우 짧은 예시로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네이버 TV에 탑재된 예시 답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아이만, 다이 아킬레우스, 라이 워딩턴은 여기서 전부 가로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타인에 대한 공감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공감 요소로는 먼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상상, 그리고 그에 대해 주체적 행동을 하는가 등이 있다. 아이만의 경우 자신이 상대방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해 상상하지 않는다. 그저 그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며 공감에 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일단 주체 그리고 상상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고, 반면 다이 아킬레우스와 워딩턴은 상대방의 상황을 자신에 대입시켜 이해한다. 아킬레우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리카온에게 자신도 본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에 의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문장을 여기서 한번 끊어주겠습니다. 워딩턴 또한 용서에 대해 연구했던 본인이 강도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상상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다. 두 사람은 상상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바로 상상이라는 단어, 이것을 가지고 둘을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히 아이만의 경우 유태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부 명령이라는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학살한다. 즉 그는 공감하지 못하며 더불어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다. 거대한 조직 속에서, 국가주의 체제 속에서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와 워딩턴은 자신의 생각, 행동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며 공감하지만 인간은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필연적인 숙명에 대한 공감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때 리카온의 공감은 수동적인 수용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의 만약에 문구를 끌어들였다면 이에 비해 워딩턴은 남들과 다르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그 강도에게 복수하고자 했던 자신을 누르고 용서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대응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이만과 아킬레우스는 결국 폭력을 행사하지만 워딩턴은 용서와 함께 비폭력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논의를 좀 더 이끌어냈다면은 이제 부수적인 이러한 매듭에서 분량 부족을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러한 폭력성과 비폭력성의 차이에 대한 공감의 주체성과 수동성이라는 논점을 이끌어냈으면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답안지이고, 분량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 예시 답안의 매듭 부분에서 그대로 한번 끌어와서 덧붙여 봤습니다. 폭력은 상대와 접촉하는 1차적 물리적 수단이다. 따라서 폭력을 폭력으로 맞선다면 공감은 소멸된다. 상대방이 왜 폭력을 행사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상상적 사유를 통해 주체적으로 성찰할 때 공존한다.
예시 답안에서 짧은 사례를 포함시켰는데 기독교와 이슬람 분쟁은 폭력의 역사이다. 갈등 속에서도 관용과 이해를 통해 공존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 공존을 위해 상대를 공감하는 주체적 사고가 필요하다. 폭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에 대해 공감하는 모순적 방법을 통해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덧붙임을 간단한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 분량 부족이 아니라면은 필요한 어휘의 사용과 그리고 논의 전개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은 분량이 다소 부족해서 매듭이 약간 명확하게 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역시 B+ 정도의 답안 점수를 저는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삭 마치겠습니다.